19. 오늘도 일찍 오시네요.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실 텐데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고 참 할머니는 복도 많으셔. 이렇게 효자들을 다두고.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서 치매에 걸린 다른 할머니를 돌보던 가평댁 아주머니가 민근이 병실로 들어서자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며 말한다. 오늘도 별일 없었죠. 자, 이거 드세요. 민근은 병원 입구에서 사왔던 과일을 아주머니에게 건넨다. 매번 이렇게까지. 호호. 아무튼 잘 먹을게요. 참 별일 없냐고 했죠. 아이고 말도 마세요. 조금 전까지 어머니와 저쪽에 주무시는 할머니가 슬리퍼를 놓고 서로 자기 거라고 얼마나 싸웠다고 해요. 그까지 슬리퍼 하나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라 하루에도 그런 자잘한 일로 병실 안에 고성이 오갈 때가 많아요. 호호. 이년아, 너는 뭘 잘했다고 꼬질려기는 꼬질려. 아이고, 할머니 또 뿔났네. 할머니 자꾸 그런 말 쓰면 간호사한테 주사 놓으라고 데리러 갈 거야. 어이구 망할년. 민근아, 너도 방금 봤지? 어머님은 금방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놓고도 피곤했던지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옆 병상에서 같이 앉아있던 가평땡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음을 던지고는 민근에게 말한다. 민근 총각, 어머님이 이전에도 아까처럼 욕을 잘했어요? 호호. 아니요. 아프시기 전에는 얼마나 점잖았던 분이었는데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했던 분이었는걸요. 사람도 교육이나 사회적 시스템을 없애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누구나 동물과 똑같은 거라는 것을 어머님을 보면서 가끔은 생각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욕기거리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만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자제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현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하.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군요. 참, 전에 병원에 들렸던 형이 검사라고 했던가요? 예, 현재 어창지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몹시 섭섭하셨죠? 이해해 주세요. 형이 이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 좀 그래요. 나야 민근 총각 보고 참았지 뭘. 사람이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본받을 행동을 해야 옳은 거 아니야? 나도 그때 교육 이야기 끄정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꺼내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긴 나빴을 거야. 참,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검사 정도 되면 민근 총각보단 형편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형은 아무래도 직장일이 많이 바쁘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결혼해 살림살이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총각인 제가 여러모로 안 낫겠어요. 하긴 검사라면 중요한 업무가 많긴 많겠죠. 나도 조카뻘 되는 사람이 검사로 한 명이 있었는데 심심하면 야근을 하고 매일 밤늦게 퇴근을 밥 먹듯이 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를 해 그나마 시간이 좀 많다고 하더만. 네, 그러셨군요. 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매일 이렇게 병원에 나올 수 있겠어요. 가끔은 회식 자리도 참석해야 하고 개인 용부도 많을 거고 게다가 총각이니 아가씨랑 데이트도 해야 결혼도 할 텐데 형님과 의논해서 어머니를 돌봐줄 아주머니를 한번 구해보지 그래요. 사실 그때의 일도 총각 형과 형수를 생각하면 생각이 싹 가시지만 총각을 보면 영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내가 이 할머니와 함께 같이 돌보도록 해볼까요? 그러려면 이 할머니 보호자와 사전장애도 구해야 할 거고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형하고 한번 의논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형하고 의논할 거라곤 결국 돈 문제밖에 더 있겠는가. 세상에 공짜가 없듯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그때의 섭섭한 마음을 잊고 선뜻 도와주려는 아주머니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 민근이 잠이 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매우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는 금방 꿈속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라도 한 듯 심한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민근은 씩 웃음을 날렸다. 그동안은 가평댁 아주머니가 병실 안에서 어머니에게 자잘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런 점이 고맙고 부담스러워 병원에 갈 때마다 간식거리를 사드리곤 했는데 아주머니 말대로 이제는 파트타임 형식이라도 정식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 병실 창밖으로 사랑눈이 사르륵 사르륵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가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동안 달라진 환경이 있다면 민근이 엄마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짐을 최대한 처분해버리고 직원들이 사는 합숙소로 옮겨간 사실이었다. 민근이 숙소를 옮긴 데는 그를 바란 이유가 있었다. 밤이 되어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쓸쓸한 아파트의 적막감이 싫었고 매달 들어가는 엄마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마당에 굳이 혼자 사는 큰 집은 사치일 뿐이었다. 합숙소는 직원들에게 방 한 칸씩 제공되었는데 합숙소 안 휴게실에서는 밤마다 바둑을 두는 사람, TV를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들로 매일 시끌벅적했다. 퇴근 후에도 북적북적대는 분위기가 민근에게는 사람 사는 풍경 같아서 좋았다. 민근은 벌써 3개월째 퇴근 후면 병원과 숙소를 오가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원영형은 그동안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손을 꼽을 정도였다. 형은 파트타임으로 가평댁 아주머니가 간병일을 맡은 걸 알고는 더 소원해지는 것 같았다. 어떨 때는 민근에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야, 너도 이제 직장인으로 바쁠 텐데 그 적당히 하면 안 돼? 이제는 간병인 아주머니도 뒀다며. 근데 매일매일 갈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형, 나야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집에 들어가기도 뭐 그렇고 해서 엄마 얼굴 보러 오는 거야. 막상 파트타임으로 가평댁 아주머니가 엄마를 보살피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주머니에게 엄마는 없어 보였다. 쉽게 말하면 가평댁 아주머니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할머니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돌 때 어머니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도 일반 간병인을 맡을 때에 3분의 1 수준으로 했다. 민근 총각, 나야 민근 총각이 어렵게 요청하는 부탁이라 할 수 없이 들어주긴 주는데 뭐 크게 기대 말아요. 고작 용변철이 기저귀 갈아주는 일 정도일 테니까. 가평댁 아주머니는 어느 날 민근이 그런 부탁을 하자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의 팔을 주물러 드리며 말했다. 예, 그 정도가 어디예요. 저도 매일매일 보고 싶지만 직장에 급한 일이 있거나 급한 용부가 생기면 정말 난처해지거든요. 오래전부터 아주머니 같은 분이 한 분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총각,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검사인 형은 형편도 괜찮을 텐데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키워주신 노모를 위해선 간병인 1명 정도 붙여줘도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머니의 말도 심하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민근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형에게 무리하게 부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형편이 되지 않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 자신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꺼냈을 때도 형은 근성으로 듣고 있는 눈치였다.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 병원 일이야. 아무래도 자주 가 있는 네가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아주머니 고마운데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라도 엄마를 돌봐주겠다니. 그래, 형.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존 병원비에다 간병인 비용으로 30만 원만 더 부담하면 돼요. 형은 병원에 올 때마다 형수와 주성이 항상 함께였다. 그러다 보니 민근 입장에서는 형과 단둘이 있을 때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회를 가져보기가 요원해졌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